자,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직 이해 능력은 일단 이 조직이란 말이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가진 그 구성원들의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경영 이해 능력, 조직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국제 감각으로 나뉘는데 한번 살펴보죠. 아까 조직의 개념을 설명했었죠. 조직은 간단해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명 이상의 환경을 조직이라고 하고, 중간중간의 문제에서 기업의 개념을 묻는 부분도 나와요. 간단히만 알아두죠. 자, 일단 노동, 자본, 문자, 기술 등을 투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기관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이다 보니까 직업을 가진 조직 내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조직의 유형은 공식성, 영리성, 조직 규모에 따라서 또 나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영리를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에서 비영리 조직 이게 많이 나와요. 비영리 정부 조직, 병원, 대학, 시민단체. 자, 이런 단체들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이라고 나뉘어요. 여기도 돈을 버는데 왜 비영리 조직인가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조직은 비공식 조직으로부터 공식화가 진행되어 공식 조직으로 발전되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반대로 나오거든요. 공식 조직에서 비공식 조직이 됐다. 이게 아니라 비공식 조직에서 공식화가 진행되어 공식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경영, 의미 알아두시고요. 자, 조직 체제 구성 요소 알아두시고, 자, 업무 배정을 할 때 동일성, 유사성에 따라서 또 관련성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래서 동일성, 유사성에 따라서는 일의 성격이 완전히 같거나 비슷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고, 관련성은 상호 관련성에 따라서 동시간대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에 따라서 또 나뉘는데, 요게 은근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이 알아두시고. 자, 조직 변화의 과정도 한번 봐두세요. 자, 다음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크게는 세 단계인데, 확인 단계, 개발 단계, 선택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 탐색 단계와 설계 단계예요. 탐색 단계는 기존의 해결 방법 중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고, 설계 과정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에요. 요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의사결정 방법이 있어요. 의사결정 방법에서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비판하지 않는다. 이걸 비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사가 비판을 시작하면 밑에 부하 직원이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다. 그럴듯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비판을 하다 보면 질을 고르려고 하다 보면 이 상사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일단은 많이 받아서 나중에 추리면 돼요. 아이디어는 질보다 양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 볼게요. 자,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은 핵심 문제와 감정적 문제로 나뉘는데, 감정적 문제는 특히 이거, 특정 구성원에 의한 의사결정의 독점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특정 구성원이라 하면 대부분 상사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경영전략의 추진 과정 보시죠. 자, 경영전략의 추진 과정은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이게 회사 홈페이지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영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영전략이 뭐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 본원적 경영 전략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차별화와 원가 우위와 집중화 전략이 있어요. 차별화 전략은 뭐냐면 다른 경쟁사와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품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 우위 전략은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가를 낮추면 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가를 낮춰서 경쟁률을 높이는 전략이고요. 집중화 전략은 뭐냐면 다른 경쟁사들이 눈여겨보고 있지 않는 그 빈틈 공략 있잖아요. 그게 집중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차별화와 잠시만요. 차별화와 집중화를 같이 이제 하느냐 아니면 원가 우위와 집중화를 같이 해서 이제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와 원가 우위와 집중화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은 수학 분석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이제 얘기를 들어서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알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내부 요인에 이제 강점과 약점이 들어가요. strength를 줄여서 여기 S, weakness의 약자로 W, 그리고 외부 요인에 들어가는 게 기회와 위협인데 opportunity에서 약자 O, 그리고 threat 위협에서 약자 T 이렇게 써요. 그래서 SO 전략이라고 그러면 강점 기회 전략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약점은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하는데 기회가 왔을 때 내 약점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기회를 살리느냐 하는 전략이고요. 자, ST 전략은 강점 위협 전략인데 위협은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위협을 내 강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피할까 하는 거고, WT 전략 같은 경우는 위협이 왔을 때 내 약점까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그 위협을 피해볼까 하는 전략이에요. 요거는 지금 요 스왓을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회사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는 과정, 여기에서 이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라든지 길게 지문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경영 참가 제도가 있고 그 유형이 있는데 경영 참가를 하는 건 그 의사결정 과정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경영자가 하는데 그 결정 과정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있고요. 이윤 참가는 뭐냐면 정책 결정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 경영 성과에 대해서 그 경영 성과를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참가가 있거든요. 자본 참가는 근로자가 내가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자산, 그 재산의 소유에 참여하는 것을 자본 참가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물론 문제점도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자, 문제점도 한번 보죠. 일단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결정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도 있지만 너도 나도 끼어들게다 보면 합리적 그 의사결정 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조합원들 모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영자의 경영권이 약하다 보면 힘이 생길까? 그리고 분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도 있어요. 다음 조직 구조를 보죠. 자, 조직 구조에는 자,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이 있어요. 자, 기계적 조직 같은 경우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엄격한 위계 질서, 군대 같은 조직, 약간 보수적인 조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은 반대니까 규제나 통제 정도가 낮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조직 구조의 형태로는 기능적 구조와 사업별 구조가 있는데 기능적 구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 구조예요. 최고 경영자가 있고 밑에 이 부서들이 있는데 일단 환경이 안정적이죠.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니까. 근데 사업별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최고 경영자가 있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또 나뉘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하나의 통일된 느낌은 조금 덜해요.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는 효율적이겠죠. 각자 맡은 장점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 나눠진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선생님 그러면 기계적 조직은 기능적 구조고 유기적 조직은 사업별 구조로 보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지금 여기서도 디스플레이에서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 봐도 여기서 또 나뉘고 이 자체로 보수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지어 생각하지 마시고 따로 나눠서 어떤 차이점을 갖고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직 문화 대충 의미는 아시겠죠? 그리고 문화 구성 요소는 이제 맥킨지의 7S 모형이라고 관리 기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리더십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이 7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공유 가치예요. 그러니까 shared value라 그래서 내가 가진 가치와 내 구성원들이 가진 가치가 공유되고 공통된 목표일 때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업무의 종류 볼게요. 이것도 이제 따지면 지금 쓴 것보다 훨씬 많은데 대충이에요. 대충. 총무부는 비품 관리하죠. 비품 관리하고 사무실 관리하고 자, 인사부는 말 그대로 인사 발령이에요. 임금제도 관리하고요. 기획부는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경영 계획하고 전략 수립하고 자, 회계부는 돈이죠. 그래서 재무 상태 확인하고 경영 실적 보고하고 마지막 결산하는 부분. 자, 영업부는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 계획 세우고 그러려면 시장 조사해야겠고 광고 선정 기획하고 이래야겠죠. 이게 영업부의 활동. 자, 그리고 업무의 특성과 업무 수행 방법은 한번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문화 충격 봅시다. 문화 충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체험하는 충격. 우리나라에선 이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선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아주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태국 이제 여행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관광객 중에 한 명이 거기 이제 벽보를 찢었다고 거기도 왕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거 찢었다고 징역살이 20년 이상 하는 것도 봤어요. 이건 충격이죠. 그리고 이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요 이는 다를 이자겠죠. 그래서 다른 문화 배경의 사람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당연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외국어가 다르니까 그 외국어를 갖고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겠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면 언어를 제외한 모든 거겠죠. 생활 양식이라든가 규범임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문화 충격을 벗어나서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국제 매너를 한번 볼까요? 이 매너에서 은근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봐야 돼요. 자, 영미권을 악수할 때 눈이나 얼굴을 봐야 되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악수해요. 왼손잡이도요. 자, 미국 대화법은 이름이나 호칭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개인 공간을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화법은 눈을 보면 안 돼요. 서로를 보면 안 돼요. 영혼을 뺏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코끝 정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요. 영미권은 우리나라 명함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영미권 같은 경우는 사무용과 업무용으로 나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명함을 교환할 때는 악수한 다음에 교환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명함 먼저 드릴 때 많잖아요. 악수 후에 교환을 하고, 자, 아랫사람이나 손님이 먼저 꺼내서 오른손으로 주고 상대방은 두 손으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명함을 받은 다음에는 탁자 위에 놓거나 아니면 명함 지갑에 놓거나, 당연히 구기거나 계속 만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명함에 뭔가 적을 내용이 있더라도 바로 적지 말고 만남이 끝난 후에 적어야 되는 거. 자, 그리고 미국은 시간 약속 진짜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나 동부 유럽, 아랍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형식적으로 봐서 당연히 상대방도 늦을 거라 생각하고 와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거. 식사 예절도 봅시다. 스프 소리 내며 먹지 맙시다.
그리고 몸의 바깥쪽에 있는 포크나 나이프부터 사용하고요. 우리 호호 잘하죠? 뜨거운 거 식힐 때. 근데 입으로 불어서 식히지 않고 숟가락으로 저어가면서 식히는 게 매너라는 거. 그리고 빵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스프를 먹고 난 후부터 먹고 언제까지? 디저트 직전 식사 끝까지 먹고요. 빵은 손으로 떼어 먹습니다. 그리고 생선 요리는 우리 뒤집어 먹어야 되잖아요. 잡아서 이렇게. 근데 아니요. 뒤집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는 잘라가면서 먹는 것이 좋다. 자, 요 정도예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분명 짚어야 될 부분은 있으니까 유념해서 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